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공략할 만한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공 포인트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현재 급락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또한 리스크 최소화 전략과 함께 오늘 종목 심폐소생술을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급락 종목에 대한 점검 좀 해주시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제 SG증권발 이슈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SG증권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시장 흐름을 굉장히 좋지 않게 만들었었죠. 이런 부분들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그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이 흐름이 좋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이 좋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좋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시장에 더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급락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 좋은 내용들은 그렇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해당되는 종목들이 하한가가 수차례 나왔고요. 수차례 나온 이후에 하한가를 이제 어제 멈추고 오늘 이제 강하게 반등까지 나오는 그 부분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이 리스크와 관련된 시장의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은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이제 종목, 특정 업종에 쏠려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 종목분들의 좀 수급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제 다른 종목들로 들어갈 여지가 조금 적다는 부분은 아쉽기는 한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시장의 이제 지수 하단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종목별로 이제 개별 이슈가 좀 더 많다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오늘 상한가 종목, 혹시 상승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특정 업종군이 이제 주도를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종목별로 개별된 이슈들이 좀 중요했다라고 좀 보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고요.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페트라이트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조금 이제 종목 개별 종목의 내용들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1분기에 호실적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받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실적이라는 것이 주가를 반영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그 사상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사상 최대 실적이라든지 기존의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들은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요. 오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JVM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기대감이 이제 꺼지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이 발표되고 기대감이 꺼지게 되면 주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거듭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주도 업종이 없다. 주도 업종 없이 개별 이슈로 상승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정말로 주도 업종이 아직까지 딱 부러지기 없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지난주까지였죠.
시장을 이제 주도했던 업종이라고 하면 2차 전지 업종이 될 겁니다. 근데 2차 전지 업종이 뭐 정부 차원에서도 좀 과열 양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실제로도 이제 많은 투자자들도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상승 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하는 시선들이 나오고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업종들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좀 재반등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대형주로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에코프로가 있을 거고요. 중소형주로서는 EV 첨단 소재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 이제 2차 전지 업종에서 재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2차 전지 업종이 다시 한번 더 업종 주도주를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서 그 자리를 이제 재탈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좀 관심이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만 봤을 때는 어제 상승이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탈환했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요. 결국에 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장 시장 정리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오늘장 SG증권발 하한가 또는 급락했던 종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좀 우선 살펴주셨고요. 현재는 종목별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상승, 좀 여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급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시 30분 기준 급락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 30분 기준 급락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 KG ETS입니다. 5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7.35%가량 떨어지고 있는 상황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오늘 스펙 합병 상장 첫날인 슈어소프트테크는 18%대나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GN1 에너지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틀 연속 강세장이었다가 오늘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13%대 낙폭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제장 7%대 급등세를 연출을 했었던 포스코 엠텍도 오늘은 11%대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IG 넥스원은 그동안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듯합니다. 오늘 10.56%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급락하고 있는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요. 좀 궁금한 사항, 해당 종목 관련해서도 질문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KG ETS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재개 첫날입니다. 이 거의 하한가에 인접한 좀 낙폭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의 이슈들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KG 모빌리티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기 때문에 다소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이게 쌍용차거든요. 쌍용차가 이름을 바꿨고 KG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KG 모빌리티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쌍용차라는 감을 좀 못 잡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쌍용차가 거래 재개가 됐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제 이름이 이호석이 아니라 정우성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실제 정우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페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사람들이 저를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가 아니라 KG 모빌리티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끌어들이는데 조금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현재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KG ETS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KG 모빌리티가 거래를 재개하게 되면 그 KG 계열 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KG ETS, KG 스틸 등 이제 KG 그룹과 관련된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KG ETS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에 이제 오늘 이제 상장을 거래 재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KG 모빌리티가 상한가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더 강력하게 나와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에 해당되는 이제 계열 회사 관련주들도 시세가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조금 더 쏠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KG 모빌리티가 시세의 연속성을 시세의 강세를 유지를 못하면서 이제 그 아쉬운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다른 이제 그룹주들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모멘텀은
흐름은 더 이상 없는가라는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그 KG 그룹에서 에디슨 모터스를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원래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그 생각대로 안 됐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KG 그룹이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KG 모빌리티 쌍용차를 통해서 그 전기 자동차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에디슨 모터스를 통해서 전기 버스를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전기차 이제 뭐 전기 모빌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EV 관련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구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아시다시피 이런 뭐 인수 관련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관련된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한 이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KG그룹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의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부분이 KG그룹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은 아주 이제 뭐 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회사의 자산을 써서 새로운 신사업을 투자 하는 것이고 그 신사업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결국은 KG 모빌리티 쌍용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에디슨 모터스 인수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반응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KG그룹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G그룹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뭐 아까 계열회사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시세가 조금 가파르게 나는지도 체크를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비단 KG ETS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한 종목을 통해서 여러 종목을 알 수 있는 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네요. 이 인수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와 이제 그 쌍용차를 놓고 경쟁을 할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시세가 많이 났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딱 부러지게 경쟁자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도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종합적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KG 모빌리티 거래 재개와 함께 관련 종목들이 조금 기대감이 소멸된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KG ETS도 그 영향권에 든 모습입니다. 다만 이 에디슨 모터스 인수 관련 모멘텀 좀 보유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반응 확인을 조금 체크해 보면서 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현재 KG ETS가 지난주 장에서는 또 급등세 연출했다가 현재 장은 거의 하한가에 좀 육박한 이런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기 보유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조금 가져가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상승 모멘텀이 조금 다소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발 빼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도망가자 이 매도 전략을 조금 취해 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뭐 손절가 같은 이런 가격 전략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지금 가격대가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충분히 빠졌으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그 이제 수급이라는 것이 하한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 종목을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탈출하고 싶은 심리가 더 크다라는 상황도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발 빼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막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손에서 이제 떠나 보낸 다음에 재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진입은 대신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진입 가능한 매수가는 14,000원인데요. 121선 기준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매물대 하단 가격입니다. 12,000원으로 정했고요. 재진입해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 17,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121선 기준으로 들어가서 밑에 하단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 손절, 그리고 61선까지 도달할 경우에 이제 수익 차익 실현하는 걸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KG ETS는 16,100원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를 좀 손절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후에 재진입 고려를 하셨을 때 매수가는 14,000원, 목표가 17,000원, 또 이때 손절가는 12,000원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점검해볼 종목입니다. 바로 포스코 엠텍인데요. 이 전일장에서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좀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한 것으로 조금 나타난 상황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급, 테마 이런 쪽에서 좀 시장을 종목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 철강보다는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만 하더라도 회사 쪽에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연관성은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리튬 관련주로서 굉장히 이제 많이 엮여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요 계열사 중에 하나라는 부분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이제 리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리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2차 전지 이제에 필요한 소재 그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원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 업종의 상승과 이제 궤를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너무 과열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도 상승폭이 좀 컸잖아요.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든지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포모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죠. 너무 이제 고점 논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하는 국면에 좀 들어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조정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시장에서 리튬 관련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포스코 엠텍이 이제 2차 전지가 주도 업종을 재탈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이제 판단이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제 대형주로는 마이코프로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EV 첨단 소재 같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2차 전지 관련된 그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재탈환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제 관심 가질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성의 주요 계열사가 바로 포스코 엠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어제장 2차 전지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이 포스코 엠텍도 7%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올랐던 모습인데 오늘장은 또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함을 넘어서면서 10%대 낙폭을 현재 유지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장에서는 또 어떤 매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네, 우선 버티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23,000원 초반 정도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횡보했던 그러니까 4월 초에 상승하고 횡보했던 가격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지선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주도 업종을 재탈환하면서 시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도보다는 오히려 이제 버티는 이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특징적인 건 이거죠. 제가 아까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신규 진입 목표가는 조금 더 낮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폭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신규 진입할 때는 이 가격 폭을 이제 충분히 이제 하락한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규 진입가는 16,000원입니다. 60일선 기준으로 제가 잡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락하고 60일선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 구간에서는 횡보하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진입 손절가는 이제 12,000원입니다.
12,000원은 이제 121선, 그리고 이 포스코 엠텍의 이제 가장 많은 매물대 구간입니다. 매물대를 이탈하는 구간입니다. 12,000원 손절가 잡았고요. 재진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1,000원입니다. 16,000원에서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횡보했던 가격대의 하단, 지지를 받고 있는 하단선이 이제 21,000원이기 때문에 21,000원 기준으로 이제 목표가 설정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 엠텍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버티는 전략으로 좀 잡아가시면서 보유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매수가 16,000원,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2,000원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점검해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이 수출 확대로 증권가 목표가도 좀 상향 조정된 상황 속에서 오늘은 급락 종목에 조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좀 급락하는 종목에 좀 이름을 올렸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오늘장 정리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1분기에 고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뭐 시세가 좋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 주가에 선 반영되었느냐, 이게 반영이 아직 안 되었느냐, 이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제 LIG 넥스원은 좋은 실적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매도가 조금 차익 실현, 그다음에 기대감이 꺼지면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사들도 예상치,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내는데요. 그 예상치 대비했을 때도 높은 고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됐고 환율의 영향도 있어서 환율을 통한 이제 환차익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도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선 반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도 이미 좋을 것이라는 것 자체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요. 수주 잔고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게에서 웨이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줄을 서 있을 때는 아직까지 고객이 아니지만 가게에서 일단 테이블에 앉고 나면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매출로 다 잡혔다는 겁니다. 선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주 잔고라는 것도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받을 잔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더 받을 여지가 많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도 무기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유도 무기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었고요.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그 정밀 유도 무기를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출 확대가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예상치 대비 높은 호실적을 조금 나타내면서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현재 LIG 넥스원은 4월 26일 이후로 3거래일째 이 핑퐁 이 하락과 상승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기 보유자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버티자로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보유자 영역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가격이 한 79,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얼추 이제 갭 제법 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들고 기다리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아래쪽으로 구간이 약간 더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규 매수 진입가는 74,000원입니다. 61선 기준으로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61선까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74,000원에 이제 매수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67,000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최저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제 말 그대로 지지선 이탈하는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신규 진입했을 경우에 목표가는 81,000원입니다. 만약에 61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짧게 본다라고 하면 121선까지는 위쪽으로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매수가 74,000원, 손절가 67,000원, 그리고 목표가 81,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기보유자분들은 버티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 신규 적금 시 매수가 74,000원, 목표가 81,000원, 손절가 67,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봤습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확실한 이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찬스 종가 베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엘리서치 최준웅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팀장님이 지난 시간 제시해주신 공략주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점검해볼 공략주 바로 4월 21일에 좀 제시해주신 한미반도체입니다. 네네. 자, 이제 거의 2% 가까운 수익률을 조금 냈는데 네네. 좀 점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기대보다는 좀 많이 움직여주지 않은 모습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상 지금 모멘텀 기대 심리로 우리가 좀 작용을 해준다, 그리고 기대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반도체 업종 쪽을 좀 무조건 지금 주목은 해야 되는 시기인 점은 맞습니다. 네. 다만 좀 시장 리스크 부분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금 테마성, 개별 재료성으로 지금 개별주 강세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 네. 오히려 지금 기업에 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부분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ER 밸류상으로만 봐도 여전히 좀 저평가 영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PBR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지금 고평가라고 지금 밸류는 받아지고는 있지만 앞서서 이제 실적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지속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밸류는 좀 재평가가 될 그런 영역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양 메이저들의 좀 순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네네. 연기금은 지금 좀 연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고 여전히 매물 보유는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이어가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좀 생각보다는 힘을 내지 못하는 네네. 상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이제 조정장이 테마성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 개별 기업에는 좀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장 막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팀장님이 조금 살펴주실 섹터를 힌트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삼성전자 이렇게 기업을 힌트로 조금 들고 네네네. 오셨는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신다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있어서 좀 매출처를 잡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전자기기, 즉 휴대폰 쪽에 대한 매출처를 좀 잡고 있고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차량 관련된 좀 매출처를 좀 잡고 있는 기업이죠.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자동차 쪽에 대한 수혜성도 가지고 있고 그쵸. 핸드폰성에 대한 수혜성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 이 정도 네. 정도 좀 힌트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을 다 조금 보유하고 네네네. 있는. 자, 그렇다면 뭐 차량용이든 휴대폰이든 그 안에 조금 부품들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부품이라는 공통 분모가 조금 있는데 근데 부품도 조금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상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현기차가 실적 발표했을 때 또 사상 최대 실적치를 좀 네. 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도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네네. 사실상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시세가 좀 많이 펌핑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시기에서는 좀 가격 조정에 나와줄 수가 있고 반대로 가지 않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쪽이라고 자율주행이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율주행 섹터에 조금 속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속해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다면은 이 부품과는 또 어떤 관련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자율주행이 워낙
워낙 또 범위가 굉장히 좀 넓거든요. 네. 근데 좀 최근에 또 현대차가 또 직계 차량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차량을 넣을 수 있는 이 기술까지도 좀 개발을 했던 부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좀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가지고 온 기업은 좀 MC넥스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네. MC넥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시스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벤츠가 최근에 좀 레벨 3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을 해가지고 독일이랑 미국 쪽에 대한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좀 양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내에도 올해 하반기 SUV EV9이 좀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G90까지도 지금 출시를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들의 좀 자율주행 레벨 3단계를 지금 시스템을 탑재를 할 계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MC넥스 같은 경우가 좀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네.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작용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중국 경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수 경제가 지금 상승을 해준다는 것은 네네. 소비 심리 부분들이 좀 많이 둔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완화 스탠스로 지금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좀 시민들 같은 경우가 좀 돈을 쓰고 이런 좀 소비 심리 활동 구매 지수가 지금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휴대폰 교체 시기도 좀 빠르게 나타나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휴대폰 부품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MC넥스고 주요 매출자로 또 삼성전자로 네네.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휴대폰 쪽에 대한 좀 리오프닝 효과도 분명히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효과는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베타 성격이 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조금 살펴주셨던 게 바로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에 네네. 조금 매출처를 두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휴대폰과 자동차로 좀 구분을 해주셨는데 네네. 여기에 부품을 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카메라. 가 좀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카메라 모듈 쪽으로도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은 종목일까요? 사실상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사업성도 가지고는 있는데 네네.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카메라 모듈이 움직이기에는 워낙 좀 제한적이거든요. 우리가 좀 카메라 모듈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캠시스 종목이 좀 생각이 많이 네네네.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시총이 좀 워낙 좀 작고 호가가 좀 얇은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많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는 것은 자율주행 쪽에 대한 수급면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최근에 자동차 쪽이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내연기관차 쪽에 대한 소비 심리 부분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네네. 부분들인데 이제 전기차로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미 내연기관차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브랜드화가 확실하게 좀 입지가 된 상황이죠. 네. 그러면 자율주행 쪽에 대한 그리고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브랜드화 부분들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자율주행 쪽은 앞으로가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좀 미래형 산업으로 좀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결국엔 카메라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양쪽 미러 부분들이 있어서 카메라 부분들이 좀 원격으로 자동을 해주고 그리고 차량의 부분들이 있어서 카메라 부분들이 자동으로 좀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메라 수요는 충분하게 증가해 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다만 그 시기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움직여줄지가 네. 좀 미지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조금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MC넥스 자율주행 테마로 조금 묶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가격 전략입니다. 네네. 좀 제시해 주시죠. 이제 가격 전략 부분들 좀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구간도 충분히 매수 관점 잡으셔도 유효합니다. 네. 지금 워낙 좀 저평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부분들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35,000원대로 좀 짧게 이 구간 같은 경우 지금 매물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간 좀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나서 추세가 지금 위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5,000원대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것 좀 체크를 하시고요. 네. 손저가 같은 경우는 29,100원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MC넥스 31,300원 부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매수가는 종가로 조금 잡아주셨고 이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9,100원까지 이렇게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MC넥스 이 자율주행 테마로 좀 설명을 계속 덧붙여 주시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이 좀 본격화가 된다면요. 네네. 또 여러 가지 파생된 업종이나
섹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에 맡기다 보니까 주행 중에 이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이런 그렇죠. 좀 모습이 있죠. 그래서 네네. 차량 내부용 액세서리나 이런 쪽 좀 업종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차량 업종 내부에 있어서 뭐 인테리어 부분들, 제품들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뭐 수요 부분들이 증가한다고는 저는 솔직히 좀 미지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서서 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처 부분들을 잡고 있는 인테리어 쪽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지금 그닥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장에서 색깔을 드러내가지고 움직여주기에는 워낙 좀 제한적인 업종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또한 또 인테리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인테리어 업종들이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건자재 쪽, 건설 쪽 네. 이런 쪽이 지금 움직여줄 확률이 더욱더 높지 오히려 지금 차량용 차량 인테리어가 쪽은? 움직여주기에는 워낙 좀 광범위하다. 네. 그리고 지금 연결고리 부분들은 물론 이어지긴 하겠지만 자동차 섹터에서 그다음 수급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능성은 좀 자율주행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지금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에서 또다시 인테리어로 이동하기에는 워낙 좀 제한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미 좀 포트에 담고 있다 이런 네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함께 또 같이 움직일 만한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이제 자율주행이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뭐 자동차 쪽도 같이 움직여줄 수밖에 네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나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엔 반도체도 같이 움직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도 오히려 좀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관련주들이 또 다시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전자 쪽 그리고 기술주들이 지금 중심으로 밸류를 잡고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테마성에 움직여주기보다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실적주에 관해서 시장이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테마성보다는 좀 실적주 중심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동시호가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자, 이제 오늘 양시장 보합권에서 계속 거듭해서 좀 등락을 반복했던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0.04% 소폭 오른 2,496선의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0.84%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43선 마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은요. 이제 또 보합권에서 조금 지수가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 강세 섹터와 약세 섹터가 좀 고루고루 조금 분포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세에서는 이 게임 웹툰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강세인데요. 네네.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상 그 부분들이 움직여준다는 것 자체가 네.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 쪽에 대한 2분기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지금 시장에서 리오프닝 쪽에 대한 모멘텀은 존재는 하는데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일 만한 연계성은 아직 없는 상황인 거죠. 아직은, 네. 그러니까 지금 내수 경제는 결국에는 회복을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차트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네. 지금 차트가 움직이는 부분들만 봐도 어느 정도 내수 경제는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수 경제 부분들도 물론 중요는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주들이 워낙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인프라 투자 부분들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는 부분들이 있을지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지금 이슈가 워낙 좀 안 좋은 이슈가 또 최근에 좀 나와주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중국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인데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가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작 모멘텀이 많은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신작이 나오고 나서 네. 그렇게 큰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신작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펌핑이 좀 강하게 나와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하루만에도 뭐 80억 이상의 좀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맞아요. 네. 미비한 수준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에 있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호가가 얇고 시총이 적고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큰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네네. 다만 이 시기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 간다고 하게 되면 그 수급이 그다음은 좀 실적주 쪽으로 좀 이동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 움직임에 너무 좀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에서 좀 호재성 이슈가 조금 네네. 나왔죠. 이제 빅테크들의 좀 실적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이 네네. 국내에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나 인터넷 대표주가 오늘 좀 강세 테마로 조금 꼽혔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상 이제 빅테크 실적 부분들은 호조
스스로 좀 나아진 부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기업들이 생각보다 실적을 잘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부분들은 리스크가 크다고는 하지만 기업은 반대로 실적을 잘 내고 있고 네. 국내 기업들 역시도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우려감이 다시 좀 작용을 해주면서 네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지금 은행 부채 리스크 부분들까지도 다시 불거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우려감이 좀 매물이 나와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지금 하루하루 좀 등락률이 있어가지고 좀 너무 그렇게 멘탈이 좀 많이 약해진다거나 그럴 이유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 지금 시기에서도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요. 네. 기술주 이제 반도체 제외하고는 네. 반도체는 워낙 뭐 안 좋을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 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만약에 경기 침체 부분들이 걷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실적은 더욱더 펌핑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주가는 더더욱 좀 빠르게 움직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이슈 부분들, 빅테크 기업들이 좀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해줄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또 건설업들도 조금 강세였는데 네네네.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건설 업종들 같은 경우는 밸류상에 지금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건설 쪽에서 좀 좋게 보는 종목 같은 경우가 DL-ENC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DL-ENC 같은 경우도 플랜트 사업 수준은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쪽에 대한 플랜트 수출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좀 미비하게 반영을 해준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경기 민감 섹터가 경기 방어 형태로도 형성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주도 좀 유심히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설업들도 좀 강세장 펼쳤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앞서 살펴주신 인터넷 대표주들 여러 가지 두루두루 좀 강세 테마로 자리 잡았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8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혼조 마감으로 지금 펼쳐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좀 성공적인 투자 포인트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의견 한번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죠. 자, 이제 5월 투자 전략을 조금 여쭤봤습니다. 벌써 다음 주 5월이 성큼 다가온 시점인데, 자, 이제 인포스탁 데일리 최영호 원장님께서는 종목별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한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테마별 순환매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이 방산, 충전, 인프라 섹터에 좀 주목을 하라, 이런 말씀인 듯 싶은데 이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테마성은 맞고요. 그리고 종목 장세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월 FOMC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네,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테마성에 있었던 수급면이 실적주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FOMC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SG증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한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최근에 오늘 움직임 보면은 하한가 나왔던 종목들이 지금 저가 배수가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한가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좀 걷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다만 지금 이 부분들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투심이 좀 많이 죽은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신용 비율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신용 비율이 8% 이상대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결국엔 테마성에 따라 가지고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수급 사이클을 좀 돌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필히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네. 결국엔 테마성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급등 여력이 나온 상태에서 좀 추격 매수로 따라 붙으시면은 고점에 또 다시 좀 물리는 그런 좀 악순환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테마성보다는 지금은 좀 실적주 쪽을 오히려 지금 저가를 잡아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네. 저는 충분히 모아가시는 게 향후에 조금 더 계좌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현재 팀장님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하루 쉬고요. 화요일에 조금 재개를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좀 섹터나 또 이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상 이제 이 테마성 같은 경우가 물론 지금으로서는 선별적으로 접근은 가능합니다. 네네. 특히 오늘 뭐 히토리오 관련주도 그렇고요. 도시가스 같은 거는 뭐 SG증권반 이 부분들 때문에 맞아요. 좀 이슈 부분들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히토리오 쪽에 대한 지금 페라이트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페라이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심어지기까지가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때까지는 연결고리가 아직 재료가 나온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낙폭도 충분하게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를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지금은 나와줄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반도체 쪽을 조금 더 바라보시고 그리고 리오프닝 쪽 이쪽을 지금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네.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와 반도체주를 좀 강세 테마로 조금 꼽아 주셨는데요. 그 이 중에서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많이 좀 포트에 담고 네네.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종목군들 중에 좀 선별을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 한 전반기까지 좀 지켜본다고 하게 되면 게임주 정도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항공주 쪽이 좀 최근에 좀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항공 수요 부분들은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행객이 지금 동남아 쪽이 아니라 지금 각국에서 여행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여주지가 않고 있는 거지 오히려 여행객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항공주 쪽이나 그리고 티켓 쪽에 대한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제 가서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주 쪽은 지금 시장 여파로 좀 많이 빠졌으니까 충분히 좀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임주도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임주 쪽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도 이제 게임과 항공 테마 이렇게 조금 꼽아주셨는데 아무래도 항공과 관련해서 티켓 사업을 하는 기업도 조금 두루두루 살펴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게임과 항공 현재가 매수 포인트 적기다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리오프닝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도 좀 강세 네네. 테마로 자리 잡을 것이다. 네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는 또 어떻게 좀 접근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냐, 메모리 반도체냐 이쪽에 대한 접근성을 일단 1차적으로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간 시장에서 움직여줄 때는 비메모리 쪽이 좀 많이 움직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한 여파가 분명히 컸던 부분들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추가적으로 감산 이 부분들을 이슈로 내고 나서 디램 가격이 곧바로 좀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실적 바닥론이 강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도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두루두루 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주가가 펌핑이 나온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이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 이동을 우리가 좀 며칠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하게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매수를 늘려고 하는 그러한 사이클인지 혹은 지금 어느 정도 밸류성으로 봤을 때 고평가라고 영역이 좀 심리가 작용을 해주면서 2차 네. 전지 수급이 이동을 하는지 그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유력하게 이동할 종목은 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반도체 지금은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에 주목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시스템 반도체까지 함께 봐야 되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2차 전지 수급 이동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영예 리서치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현재 뉴욕 증시 빅테크들의 실적 호조에 우리 증시도 영향을 좀 받았지만요. 최근 이 발발된 SG증권발 사태로 투심이 위축되면서 이 한 주의 장이 조금 펼쳐졌던 그런 이번 주였습니다. 자, 월요일 하루 쉬고요. 저희는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5월 2일 화요일장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